4번에서 9번 지문에 설하겠습니다. 자, 가 지문하고 나 지문이 엮여있는 복합 지문인데 여기서는 사회학 지문으로 나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학에서는 구조를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외적 제약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기든스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겠죠. 이 둘을 각각 행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외적 제약으로 봤을 때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제대화된 거대한 구조를 강구하는 이분법적 구조다. 그래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강제력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분법적 관적이라고 지나며 구조화 이론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구조화 이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더라도 이 구조화 이론이 이 두 개를 합친 것, 그러니까 융합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구조화 이론에서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의 결과물이며 인간이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를 통해서 사회체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변형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가 과연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읽으시고요. 아니라고 하면 가볍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가볍게 읽어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규칙은 개인의 발언을 제한하는 외적 제약이지만 동시에 매개이다. 사람들은 언어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긴 하지만 언어 표현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단순히 구조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을 기든스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행위가 어떤 것인가요?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성찰적인 실천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자, 그는 성찰적 실천에 의해서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방식 성찰적 실천이고 변형되어 재생산에서 온 것입니다. 기든스의 또 다른 관점이 지금 이제 A에 나오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 사회체계가 재생산되려면, 즉 바꿔 말하면 좀 바뀌려면 사회체계가 바뀌기 위해서는 개인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요? 자, 기든스는 인간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다시 인간을 규정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제 순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는 방식이 추상적 시스템인데 이 추상적 시스템은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라고 하네요. 상징적 표상이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 화폐가 대표적인 예. 지금 계속해서 예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체계는 의료 체계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의논 체계를 의미한다. 기든스는 예전에는 물물 교환처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던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화폐 등장으로 광범위한 시간으로 확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낯선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 생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전문가 체계로 인해서 이런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 맺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상징적 표상으로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전문가 체계로서 이 인간관계가 넓어짐으로써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추상적 시스템은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개인의 행위는 사회체계의 재생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제공되고 가능성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구조와 이론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사회체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자, 나 질문 보겠습니다. 과학의 발달 및 효용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로 인해,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로서 자연에 대한 통제와 생산 증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도 초래하였습니다. 울리 백이라는 사람은 산업체계가 초래한 위험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활동으로 발생한 산업화의 부상, 산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위험인데 자연재해와 달리 저기 말이 나오네요. 이렇게 뭐와 달리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한번 끊으시고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 자연재해는 어떤가요? 과학으로 완벽한 통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산업화의 부산물의 위험, 이것이 예측과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류 안전한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문화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백은 이처럼 사회 운영의 중심축이 부의 생산이 아니라 위험의 관리를 유도하는 상태, 이것을 위험사회라고 정의했네요. 백은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대피하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부자는 위험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을 먹는데 부자들은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쉽게 얻을 수 없어서 쉽게 병에 걸리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는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듯이 위험 또한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됨을 지적하며 위험 사회에서는 계층 간의 기준이 소득이가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백은 위험 사회에서 과학과 전문가의 권위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됩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이 위험의 생산에 관여하면서도, 왜냐하면 과학 때문에 산업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래서 생산에 관여하면서도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과학으로 완벽한 통제가 예측이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과학은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독점적 권한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지식에 기반했던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되면, 자, 우리 앞서 기드스는 어땠나요? 전문가의 권위 때문에 사회가 재생산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백은 전문가의 권위가 해체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하위정지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사회 속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기존의 사회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사회구성원들 행위를 백은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불렀다. 다시 한번요. 성찰적 근대성이란 어떤 것인가요? 사회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사회구성성의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험이 없어지기까지 성찰하는 노력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백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성은 현대인들이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네요.